그 와중에 그나마 좀 초록색 판이 좀 있는 쪽을 보면 요 헬스케어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바이오 주식들이 좀 흔들렸는데 일단 생각했던 것만큼 우려감은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보건부 좀 장관 이 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들은 상당히 백신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가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당분간은 그래도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 그러면 이쪽으로 돈들은 당분간 좀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여기 에브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ABBV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에브비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왔고 상승세가 오늘도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던 바이오 중에 하나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의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좀 하방을 다져주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라면 오늘 국내 뭐 부분들도 코스닥이 어쨌든 하방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려면 시총 큰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시총이 큰 섹터 중에 하나는 뭐 2차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뭐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일단 제약 바이오가 좀 하방 변동성이 좀 멈춰주면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나마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 쪽에서 가장 특징적인 흐름은 금이었습니다. 금이 온스당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관세에 관련돼서 뭐 부과를 하고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맞대응을 한다라고 이렇게 뭔가 으르렁 되니까 돈들은 좀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미국의 채권 쪽에서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와서 금 쪽으로 안전한 쪽인 금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이렇게 신고가 내지는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금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그 다음에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1년 유예 부분들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조금 전에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삼성도 만나고 SK도 만나는데 어제 가장 키워드는 카카오를 만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량 기준으로 어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주 중에 AI 기업주 중에서 카카오를 가장 많은 수매수세가 72만 주가 들어왔고 기관들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오늘 여기에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요 기업이었습니다. 그죠? 시간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급등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이 팔란티어라는 종목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좀 투자 규모를 넓히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다 예상치를 비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오늘 우리나라도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추가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힘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내가 미국에 있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내가 직접 사기 어렵다라면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된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ETF가 있고 대표적으로 솔 미국 AI 소프트웨어라는 ETF가 있고 만약에 앞으로 당분간은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움직이려면 젠슨항이 이번에 이슈에 대해서
다시 엎어줘야 된다. 근데 젠슨항의 코멘트는 이번 달 말에 있을 실적 발표 좀 가야 있으니까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머리 위에 갭을 지금 못 메운 상태에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하드웨어 쪽에서의 소프트웨어 분위기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동참을 좀 하고 싶은데 직접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 좀 껄끄럽다면 미국 주식들을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담고 있는 ETF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 한 7% 비중이 팔란티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ETF도 있다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오늘 기사에서 좀 눈에 띈 부분은 요겁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삼성도 만나고 그 다음에 SK도 만나고 그죠? 네. 카카오도 만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은데 요거 크래프톤, 저는 요 기사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죠. 크래프톤의 게임 회사가 있고, 이번에 방한하는 샘 올트먼과 크래프톤의 대표가 만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만난다라는 건데, 크래프톤이 최근에 AI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수년째 투자를 많이 했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주인데요. 이번에 샘 알트만까지 만나는 거로 봤을 때는 확실히 게임의 AI를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고, 그 올라간 이유는 앞으로 이제 비용이 좀 더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화가 좀 빨리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대표적으로 그 부분이 적용돼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이 게임 산업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크래프톤 AI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비전 앤 애니메이션이라는 쪽을 클릭을 여기를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아래쪽에 보면 크래프톤 AI에서는 이러한 뭐 연구를 통해서 많은 디자이너나 애니메이터들이 손수 진행해야 했던 과정들을 간소화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AI를 접목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하나 캐릭터 그리고 뭐 배경 그리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투여가 됐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전에는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들이 공급을 게임 1년에 1개 정도를 했다면, 이제는 뭐 좋은 게임들을 잘 만들어내서 1년에 2개, 3개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비용은 적게 들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AI 관련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게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새벽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1개월 유예한다라는 발표는 나왔지만, EU에 대해서는 조만간 뭐 관세 뭐 부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도 아직까지 24시간 내에 우리한테 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관세라는 이슈가 여전히 지금 시장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라면 관세와 다소 좀 무관한 쪽으로 섹터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AI 쪽이 이 관세 관련해서는 조금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쪽이 되고, 거기에서 게임도 당연히 관련된 부분들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게임 관련해서 AI와 관련된 그 수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을 중심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또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엔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달러를 해외에서 수입을 돈을 벌어오는데 비용은 국내에서 주로 원화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산업은 지금같이 고환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고환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터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많은 게임사들이 해외 쪽에서 매출이 꽤 많거든요. 해외 쪽에서 꽤 매출이 많다. 근데 비용은 주로 어디에서 나가냐? 국내에서 비용은 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도 고환율에 뭐 나쁘지 않은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관세와 비켜져 있고, 그 다음에 고환율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부분으로 엮일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은 게임, 그 다음에 무관세와 고환율의 수혜, 엔터, 뭐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은 좀 막힐 수 있는 그러한 좀 베이스를,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